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시간관리적인 부분인데요. 저에 대한 소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시간관리적인 부분으로만 준비를 했고, 제가 궁금하시다면 개인적으로 만나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시간관리인데,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스킨 한다고 다 성공할까요? 아니죠. 뭐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고 다 운동국대 되고 할까요? 아니죠. 근데 그 이유는 실패하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다 슬럼프가 오면은 계속 주구장창 훈련만 할까요? 아니죠. 기본 자세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뉴스킨 안에도 기본 어떤 석세스 포뮬러, 시간관리, 목표 등등등 기본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 하나인 시간관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할까요? 실천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쵸. 그래서 오늘 하나라도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첫 번째는 시간관리의 개념, 두 번째는 시간관리할 때 장애물, 잠재의식을 변화하는 방법, why, how, what, 리더 메시지, 핵심 정리로 나누어서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는 시간관리란 그 의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 고도의 성취와 만족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 볼 수 있다. 뉴스킨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은. 그래서 또 현재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 한 번 습득한 시간관리는 당신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주는 성공의 원칙을 제공한다. 이 시간관리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최고의 그쵸. 우선 시간관리를 하기 이전에 내가 위대하다고 느끼는 그런 나의 목적, 그런 위대한 삶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곳, 나의 목표, 나의 목적지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오늘 하루 짜임새 있게 시간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그게 습관으로 귀결이 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 인생의 목적지까지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인간관계나 결과물 보상 등을 바꾸고 싶다면 내 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것은 삶에서 유일하게 나만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의 외면과 나의 환경은 나의 내면으로부터 배어져 나오는 겁니다. 내 내면, 나 하나도 우리가 시간관리를 못하면서 나 하나도 통제를 하지 못하면서 내가 남을 통제할 수가 있나요? 없겠죠. 그 이전에 남 이전에 나부터 통제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 내면을 바꾸면 내 외면 결과도 바뀐다는 것을 나부터 믿는 것이 시간관리의 시작입니다. 시간관리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직되고 융통성 없는 사고 걱정.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조화, 조직화. 미리 예측하고 우발적인 상황에 대응책 마련. 조직화를 잘할수록 자율성과 유연성이 높아진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쉽게 해석을 하자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예상한 뒤에 촘촘하게 짜임새 있게 B플랜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나의 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모 미팅이 잡혀 있었는데 출근했는데 3개가 내리 캔슬된 거예요. 그럼 뭐 하나요, 우리? 바로 B플랜이 있죠. 어디 쨍쨍한 곳에 콜드를 나가기로 했어요. 야외예요. 막 그게 없어요. 근데 비가 억수로 와요. 그럼 집에 가나요? 아니죠. 그쵸. 지하상가. 역시 경험을 해보신 사장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가망 사업자를 만났는데 돌발 질문을 막 던져요. 그러면 도망치나요? 아니죠.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모든 B플랜을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직원들도 한 명을 만날 때 플랜을 3개를 가져가요.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이 사람이 이 말할 걸 대비해서 바로 다음 거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루를 계획할 때 B플랜을 준비를 하고 사는가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화, 훈련 반복 개발. 이거는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잠재의식 속으로 세뇌에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왜 맨날 이 모양이니? 왜 이렇게 지각을 많이 하니? 왜 이렇게 칠칠 맞니? 이런 것들이 내가 듣고 자란 거가 내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섭거든요.
어떤 걸 해도 나는 그건 못할 거야 라는 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시간 관리 완벽하게 하는 아기가 있나요? 태어날 때부터 777 못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성장 과정 속에 세뇌화가 된 거기 때문에 내가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반복하고 그걸 개발해 나가다 보면은 나도 완벽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제한 믿음은 나 스스로를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여기서 30일을 1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고 보낸다면 자신 있는 사장님 계신가요? 어렵죠. 그런데 반대로 30일 동안 1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고 데일리 리포트를 작성을 한다면 100만 달러, 12억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도전하실 분. 그쵸? 이게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돈을 주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 스스로 노동소득 마인드가 조금이라도 배어있는 게 아닌가 반성이 필요하고 지금 돈을 주면 할 수 있다는 거는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30일만 해보시면은 내 삶의 어떤 최고의 습관을 길들여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6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사용하라. 그냥 나는 시간관리 전문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나 완벽할 수 없겠죠. 물론 처음부터 그냥 난 전문가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도의 효율적인 사람으로 시각화하라. 마음의 리허설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내일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요. 그럼 오늘 자기 전 아주 편안한 상태로 누워서 눈을 감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리허설을. 내일 문을 나서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 그 사람과 만나서 첫 인사, 나눌 대화, 내가 할 질문, 그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예상 답변, 클로징, 초대까지 내가 완벽하게 리허설을 하고 잠에 드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내가 금메달을 따서 오르는 그 순간을 계속 시각화해서 상상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게 곧 현실로 보여지는 기적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할놀이를 하라. 나는 아직 아니지만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시간관리 전문가야 라고 생각할 만큼 연극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짜 연극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난 시간관리 전문가지 연극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면 내가 원하는 그 전문가의 모습이 될 때까지 연극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최고의 사람을 벤치마킹하라. 모델링.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시간관리를 진짜 잘해. 혹은 내가 닮고 싶은 내가 존경하는 리더 사장님의 모습을 떠올려서 그 사람이라면 지금 어떤 행동을 할까? 관점 이동을 시켜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김사랑이라면은 김사랑의 관점으로 가서 김사랑이라면은 오늘 AI 스쿨 끝나고 치맥을 먹을까? 안 먹겠죠. 내가 권준범 사장님이라면은 오늘 좀 피곤한데 시스템 빠질까? 감정에 따라 시스템을 빠지고 드나들고 할까요? 아니죠. 닮고 싶은 사람의 모습으로 관점 이동을 해서 내가 우리 장현수 사장님이라면 오늘 뭘 어떻게 행동할까? 한 번씩 관점 이동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선생님이 되라. 우리는 정말 시스템에서 잘 배웁니다. 근데 학교라는 곳에도 배우는 학생이 있고 가르치는 선생님의 포지션이 있고 학교라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장 선생님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다 그럼 배우는 관점이 다르겠죠. 학생은 잘 배우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아닌 게 가르칠 수 있어야 아는 겁니다. 교대를 들어가서 내가 가르칠 거를 배우는데 학생의 마인드로 배울까요? 아니면 가르칠 걸 염두하고 배울까요? 그쵸. 우리가 시스템에서 뭘 하나 배우더라도 지금은 파트너가 없더라도 나중에 내 파트너한테 이렇게 교육해줘야지, 또 내가 이렇게 파트너들한테 알려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런 관점으로 듣다 보면은 배우는 깊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다른 사람의 역할 모델이 되라. 카페에서 공부하면 공부 더 잘 되는 이유 아시나요? 백색 소음도 있어요. 막 그런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기 때문에 공부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책 읽다 핸드폰 보다 뭔가 좀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 머리 위에 CCTV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보고 있어요. 내 24시간을 CCTV가 감시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Why? How?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목표를 성취하고 싶은지, 무엇을 얻게 되는지,
손에 잘 맞는 장갑이 편하듯이 내 신념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맞아야 한다. 최고의 업무 성과를 올리는 것 첫걸음은 내 가치관에 근거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목표와 업무를 결정하는 것이다. 일단은 시간관리를 하기 전에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무슨 방향성으로 하고 있는 시간관리가 중요하죠. 내 신념은 뭔지, 내 가치관이 뭔지, 메타인지를 올려나가야 하고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돈만 많으면 성공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돈, 정신, 건강, 뭐 가족, 뭐 사랑 등등등 많은 부분이 있겠죠. 내가 원하는 그런 나의 신념과 가치관이 내 일과 잘 맞는지. 그러니까 저는 저의 삶의 질도 높이면서 제 가족의 삶의 질도 높여주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킨이란 일이 저한테는 천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목표와 어떤 우선순위를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뭐 어떻게 하는지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리하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이 표 하나만 기억하시더라도 지금 내가 오늘 하고 있는 게 어떤 영역인지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우선순위를 쉽게 결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급하고 중요해요. 그거는 질병, 재해, 사고, 마감이 닥친 일, 클레임 대응 등등입니다. 이거는 제1영역이고 두 번째는 급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매일 일과예요. 투잡이면 매일 그냥 쳐내야 하는 하루의 일들. 이건 중요하지 않은 메일이나 전화응대, 무의미한 교제나 모임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공부, 건강증진, 인맥 만들기 등등입니다. 이거는 제2영역이고 텔레비전 시청, 이거는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아요. 유튜브 보는 거죠, 온종일. 이거는 제4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급하고 중요한 건 뭐가 있죠? 오늘 할 데모, 오늘 할 STP. 그리고 급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코어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제1영역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나 제3영역에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쫓겨서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생활합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일과입니다. 미래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냥 오늘 사니까 해야 하는 것들, 이것들을 해나가고 있고요. 제4영역에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일종의 시간 죽이기, 시간 때우기라고 합니다. 일하는 사이에 잠깐 휴식이라면 좋지만 자신도 모르게 빈둥빈둥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 쉼도 목적이 있는 쉼은 괜찮습니다. 나 오늘 하루 진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기 전 1시간은 그래, 나한테 자유시간을 주자. 나 좀 쉬자. 낮잠 30분 주자. 이거는 다음으로 이동하기 위한 잠깐의 쉼은 너무 좋지만은 이거 하나만 봐야지 하다가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3-4시간 본 적 있으시죠? 그런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은 제2영역입니다.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이것들은 건강증진, 인맥 만들기, 공부, 학습, 운동. 오늘 하루 운동을 건너뛰었다고 해서 내일 갑자기 병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탱코어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일 당장 큰일이 나진 않습니다. 학습도 마찬가지로 오늘 분야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곤란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가속화되는 이 시기에 확실히 활약할 수 있는 곳은 점점 줄어듭니다. 당연히 인맥도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 전에 루미스파 나갔는데 2달 뒤에 잘 쓰고 계시죠? 이건 인맥이 전혀 형성되지 않겠죠. 매일매일 급하지 않지만 해나가야 그게 신뢰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긴급하지 않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제2영역을 무심코 나중으로 미루지만 성공한 사람은 오히려 제2영역에 시간을 들여 앞으로 자신의 투자를 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제2영역에 시간 투자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합니다. 성공하고 싶거나 꿈을 이루고 싶다면 늘리는 게 중요하고요. 일이 바빠서라는 핑계로 금방 조깅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우선순위 문제, 조깅 시간을 먼저 할애하고 그 다음 일할 시간을 할애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제2영역을 최우선으로 확보, 운동, 독서, 수면 하다 보면 결국에는 틈틈이 1, 3도 섞어가면서 병행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처음에는 우선순위로 제2영역을 따로 떼어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거를 먼저 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책 펼치는 게 가장 힘들죠. 하지만 제2영역에 시간을 들이면 건강이 좋아지고 능력 역량도 강화됩니다. 결국 제1영역의 일을 재빨리 처리할 능력도 생깁니다. 하다 보면은 능률이 향상해서 결국 1영역에 드리는 시간도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영향력이 증가하면 제1, 3 영역은 남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제2 영역에 더 재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정확하진 않지만 운동으로 무슨 차 카레이서 중에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출근할 때 운전기사를 고용을 하는 겁니다. 왜 운전기사를 고용하지? 운전 전 세계 1등인데 왜인지 아세요? 감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네, 내가 굳이 출근하는데 내 시간을 쓸 필요가 없죠.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나는 그 시간에 제2 영역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제1, 3 영역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자기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일가로 인해 피로해진 나머지 제4 영역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맙니다. 결국 성공은 제2 영역에 시간을 얼마나 들이는가로 집약됩니다. 이 우선순위의 법칙을 기억하신다 그러면 정말 하루를 설계할 때 잘 설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행수비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결과를 바꾸는 게 쉬울까요? 생각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그쵸. 생각부터 바꾸는 게 시작이고 그로 인한 선택이 달라지게 되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데 한강 밑에서 혼자 연습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좋은 시스템, 국대 양성하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그쵸. 서울대 가고 싶은데 달동네 학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강남 8학군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그쵸. 뉴스킨에서 리더가 되고 싶은데 혼자 밖에서 열심히 데모하고 SNS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시스템에 깊숙이 접속돼가지고 여기서 성장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쉬운 것부터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내가 오늘 하루 잠자는 시간까지도 컨트롤하고 있는가. 잠자는 시간을 컨트롤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다음날 어떤 네거티브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이거 롬무어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저녁 6시 퇴근이 아닌 야근의 시작, 주말 챙기지 못한 삶이 아닌 끝내지 못한 일을 위한 하루.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너만큼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 역시 믿음직해. 그럼 이것도 좀 부탁할게. 매일 일로만 가득했던 롬무어. 지독한 워커홀릭이었던 그는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 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 매사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그를 보며 사람들의 평가는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일도 주어졌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영업부터 인테리어 심지어 수도공사까지 해야 하는 모든 일을 홀로 우직하게 처리했다. 하지만 점차 그에게 주어진 시간보다 해야 하는 일이 많아진 순간 그는 여전히 모든 일을 열심히 했지만 정작 제대로 하는 일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갔다. 집수리를 하다 중요한 고객들을 놓쳤고 전단지를 붙이느라 사업에 대한 고민은 뒷전이 된 것이다. 그렇게 그는 일에 치여 하루를 살아가기보다는 버텨갔고 1년이 지났을 무렵 그에게 남은 것은 빚과 파산 직전의 회사 그리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삶이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영국 최연소 백만장자가 될 정도로 삶을 완벽히 역전시키는 것에 성공했는데 그 비결은 이렇게 정의했다. 최소 노력의 법칙, 레버리지입니다. 3년 전 제게 있어 가장 큰 실수는 노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착각이었습니다. 남보다 많이 그리고 열심히 하면 성과는 따라오리라 믿었죠. 하지만 그렇게 1년을 버티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내 시간을 아무리 줄여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도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에 저를 다시 일으킨 성공 전략의 본질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닌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그 최소 노력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냥 오늘 내일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80대 2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시간의 80%를 가장 중요한 20%의 일에 집중하고 그 외의 것은 과감히 미루고 포기하는 것이죠. 제가 실패 후 가장 먼저 한 일 역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도맡아왔던 일들을 적절한 담당자에게 철저히 위임했고 고객 응대, 수익 모델, 적립 등 제게 가장 중요한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는 제게 일과 삶을 다시 돌려주었죠. 그렇기에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을 너무도 충실히 살아가고 있을 여러분께 이 말 한마디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이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명심하세요. 많이 노력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향으로의 노력이라는 것. 정말 와닿죠. 매일매일 급급하게 해나가는 것 때문에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게 항아리예요. 큰 돌,
자갈, 모래가 있습니다. 항아리의 크기는 나의 꿈을 의미하고요. 큰 돌은 의미 있고 중요한 일, 자갈은 주어진 일, 모래는 급한 것입니다. 큰 돌은 숙면, 운동, 건강, 성장 등을 의미합니다. 미리 시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작은 것만 채우다가 항아리는 결국 채울 수 없게 되지요. 이걸 엎어서 모래를 붓고 자갈을 붓고 큰 돌을 넣으려면 담기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오늘 나라는 항아리에 어떤 돌부터 담고 계신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프리랜서이기도 하죠. 주도적인 사업가가 되어야 하는. 프리랜서는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을 철저하게 쓰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시간을 쓰는 자유롭게 쓴다는 건 빈틈없이 쓰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 우선순위, 좋아하는 일 우선순위,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하면 좋은 일 우선순위가 짜르르 나열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병행합니다. 작은 성취감이 올라가고요.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결국 내 능률이 향상돼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유능해질 시간은 점점 커집니다. 우리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유능해질 시간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이건 자존감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나는 시간을 잘 쓰게 되고 내 통제력은 향상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건강을 주고 싶고 좋은 걸 보여주고 싶고 좋은 몸매를 선물해주고 싶고 좋은 어떤 업그레이드를 하기 쉽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내 시간 통제를 철저히 하면서 자존감이 높을수록 그래서 시간을 잘 쓰게 되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 처음에 여기 오셔서 그러실 수가 있는데 나의 자존감을 높여가는 게 곧 나의 통제력을 높여가는 길입니다. 자신을 위한 목표가 없다면 영원히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되게 무섭도록 와닿죠. 제가 제약회사에 있을 때는 저는 오너의 생각에 따라서 그 생각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생각대로 쓰는 자유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유에는 책임감이 따르거든요. 근데 내 생각대로 우리가 사업가답게 이끌어 가려면 물론 책임감도 중요하겠지만은 내가 자유롭게 살지 못하면 나는 평생 어떤 족쇄처럼 종속되어지는 관계에 속하게 됩니다. 레버리지를 당하거나 일으키거나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종속되거나 내 목표를 살거나 다른 사람의 목표에 종속되어져서 일하거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태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 선택입니다. 기억하면 좋을 3가지를 알려드리는데요. 적자생존이란 말 이제 다 아시죠? 네. 설문을 했대요. 1년 동안. 1년의 신년계획을 적은 자와 생각한 자. 1년이 지나니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사람들 가운데 3%만이 계획을 달성한 데 반해 글로 적은 사람들은 무려 46%가 계획을 달성했다. 계획을 종이에 적는 행동만으로 성취율은 무려 1100%의 차이가 난 것이다. 적어야 되는 거의 중요성은 알지만 아직도 적지 않으시는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으십시오. 적으면 이렇게 1100% 차이가 나는 만큼 내 사업의 능률도 향상하게 될 것입니다. 스폰서님이 한마디 해주시는 것도 그냥 적으십시오. 그게 언젠가 2배, 3배가 되어져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얘기인데요.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예요. 무섭죠? 너무 많은 생각에 갇혀 꼼짝 못할 때 유일한 탈출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떠올리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나는 아직 내가 원하는 유일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 역설적이게도 너무 많은 것들이 내 앞에 갇혀져서 앞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하다면 죽음을 떠올려 보세요. 내일 당장 만약에 생이 마감이 돼요. 그러면 이 정도 삶이면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하면 목적을 이룬 삶이고요. 부모님과 시간 좀 더 보낼 걸, 나를 좀 더 사랑해 줄 걸, 그때 좀 더 도전해 볼 걸, 이런 후회가 남는다면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삶입니다. 이런 것 딱 죽음을 앞두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나한테 중요한 게 뭐지?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들이 나의 목적에 가는 베이스 캠프라고 찍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공원 3만인데 공은요, 강아지 키우시나요? 네.
네, 공 던지면 어떻게 해오죠? 무조건 물어오죠. 너무 많이 물어오다 보면 그 공을 안 주죠. 근데 일단 공 던지면 강아지는 뛰어가서 무섭게 그 공을 잡습니다.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기 성공에 대한 집념을 의미합니다. 정말 개가 공을 물어오듯이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원은 최근에 내가 만난 5명의 합의 평균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나는 최근에 5명은 누구를 만났죠? 나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 나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났는지, 아니면 혹시 어떤 꿈도둑 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3만은 사람이 평균 3만 일을 산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니까 제가 10,000일을 살았더라고요. 너무 3만 일 중에 벌써 10,000일을 살았더라고요. 이렇게 남은 날짜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제가 특별히 준비한 코너인데요. 질문을 드려봤어요.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같은 시간 내에 꼭 많은 일을 하는 것만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집중도 있게 시간을 쓰고 시간과 시간 사이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할 틈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정 사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무빙하고 있는지 워킹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이죠. 무의미하게 보내는지 계획대로 움직이는지 본인이 느껴야겠죠? 스폰서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선순위죠. 급한 것보다 중요한 걸 우선시해야 한다. 급한 건 늘 생긴다. 그걸 하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치니 시간을 쓸 때 인생의 우선순위대로 설정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급한 건 TV 보기, 친구 만나기, 중요한 건 책 코어라고 할 수 있어요. 박상용 사장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리의 핵심이란 일찍 자는 것이 중요하죠. 시간 관리 이전에 달성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하루 일정과 일과 개인 활동을 균형 있게. 너무 일만 목표하지 마세요. 권준범 사장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대답을 잘해 주셨어요. 다음 또 한 가지 예시인데요. 싸이월드 아세요? 네, 이때 유행했던 거예요. 이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이 사진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 수진이는 친구들에 비해 기술이 너무 부족해. 제가 모나코 왕립 발레학교에서 선생님께 처음 들은 말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애초에 무턱대고 떠난 유학길이 쉬울 리 없던 거죠. 말은 한마디도 통하지 않았고 실력은 최하위 수준이었어요. 매일매일 그날 진도를 따라가기도 급급했어요. 하루는 수업 중에 배운 동작이 잘 안 됐는데 도무지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결국 사관님 몰래 연습실에 숨어 들어갔죠. 규칙을 어긴 거라서 불도 켜지 못한 탓에 오직 달빛에만 의지한 채 연습해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며칠을 하고서야 간신히 그 동작을 해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남들이 보기엔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은 이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뚜렷한 계획이나 전략 같은 건 없이 그냥 그날 하루를 100% 살아내는데 집중했어요. 경쟁자가 얼마나 잘하는지 같은 건 관심도 없었고 오직 저 자신. 어제 제가 걸은 발자국을 따라 오늘 한 걸음을 더 걷는 것. 그렇게 성장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다가올 앞날을 걱정하느라 정작 오늘을 놓치고 있다면 삶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단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이잖아요. 오늘을 제대로 살지 않았는데 내일 성공하는 사람은 없고 온전히 살아낸 오늘은 그냥 산 일주일보다 강력하니까 속도가 빨라도 느려도 자신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여기서 저는 이게 제일 와닿았어요. 우리 막 처음에 다 백만장자 될 것 같고 10년 있으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목표를 정한 순간 목표를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 하루 24시간 내가 깨어있는지 나는 늘 깨어있는 사업가인지 하루 일하다가 하루 쉬었다 하루 일하다 하루 쉬었다가 핑퐁핑퐁 하는 사업가인지에 따라서 그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기계발서들을 여러 번 읽다 보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목표를 세워라. 행동하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지속해라.
열정을 가져라. 임계점을 돌파하라. 우리는 이 고리타분한 말들을 매번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뻔한 이야기들, 또 뻔한 주제들. 역시 이 책도 내용이 두리뭉실하구나. 전혀 감흥이 없어. 좀 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은 없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확실히 해답을 알려주는 책은 없을까? 아마 부자들은 절대 우리에게 돈 버는 비밀을 쉽게 알려주지 않을 거야. 돈 버는 비법을 꽁꽁 숨겨둔 채 자기 혼자서만 잘 간직하고 있겠지?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저도 1년 동안 정말 많은 자기계발서들을 접하면서 이런 뻔한 생각들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좀 더 눈에 확 드러나게, 좀 더 선명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책은 왜 없을까? 늘 그런 아쉬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만약에 지금 당신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 둘째,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20년 동안 성공 원리에 대해서 지독하게 연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의 저자 나폴레온 힐입니다. 베스트셀러 레버리지를 출간했고 30대의 젊은 나이로 백만장자가 되어 유명세를 탄 작가 룸 무어는 그의 책 머니 마지막 장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책이 바로 나폴레온 힐이 집필한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라고 고백하기도 했죠. 사실 저는 이 자기계발서를 정말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책이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이 책은 너무 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정말 평범한 옛날 자기계발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룸 무어가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는 그 말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오랜만에 다시 손에 펼쳐 들었습니다. 분명 똑같은 내용, 똑같은 이야기인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이 책의 말들이 저에게 큰 울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이 말이 정말 제 가슴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두들겼습니다.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다. 단순한 이 말이 정말 새롭게 제 눈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생각이란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온 힐은 그의 수많은 저서에서 무보수로 열심히 일하는 정신을 항상 강조합니다. 목표, 무보수, 두리뭉실, 그저 그런 뻔한 내용. 어쩌면 어떤 이들은 아마 저의 이 영상을 보면서도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쉽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목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본다면 이 말에는 정말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목표란 원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란 결코 확실히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목표란 오늘 씨를 심으면 내일 당장 열매가 열리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보수로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간절히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상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월급, 눈에 보이는 성과, 눈에 보이는 열매. 우리는 생각해서 목표를 세우고 오랫동안 씨를 뿌리고 가꾸어 부자가 되는 길을 택하기보단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만져지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수가 확실히 보장된 자리를 선호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추구하지 않습니다. 쉽게 잡히지 않는 목표를 만들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말해주는 그 뻔한 이야기들은 뭔가 2% 부족하다고 항상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30대 나이로 빠르게 백만장자가 된 MJ 드마코, 알렉스 베커, 룸 무어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이 집필한 책을 읽으면서 이 세 명의 신흥 부자들에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간절하게 부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람보르기니를 원했고, 페라리를 원했고, 고통을 탈출하기를 원했고, 노예의 삶을 끝내기를 원했고, 돈을 재빨리 벌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부자가 되길 간절하게 갈망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주어질 10달러짜리 지폐보다 보이지 않는 원대한 목표를 추구했습니다. 지금 당장 안정이 보장된 편안한 일자리를 추구하기보단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목표란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으로 유명한 이지선 작가가 늘 강조하던 RVD 공식도 허황되고 신기스러운 이론이 아니라 바로 목표를 간절히 염원하고 그것을 생생하게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열매가 언젠가 열릴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쥐어지는 대가가 거의 없을지라도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부자가 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아니 저를 포함한 평범한 현대인들은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1부터 10까지 완벽하게 해답이 있는 것을 오늘도 듣길 원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 자신이 되고 싶은 것, 그것을 생각하라. 그것을 갈망하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다. 혹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생각하세요. 명확한 목표를 세우세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아무런 보상이 없을지라도 오랫동안 땀 흘려 노력하세요. 나폴레온 힐이 말하는 이 뻔하고 지겨운 말들을 한번 믿고 따라가 보세요. 성공은 생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 되게 와닿죠. 예전에 저희 전 세대인데 근면성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생각이에요. 왜 체력은 국력이다. 왜 내 체력이 나라의 국력일까요? 왜 근면하고 뭘 위해서 성실해야 할까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자유고 자유에는 통제와 책임감이 뒤따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5%의 반열에 가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신념이고요. 그 대가는 내가 그 믿는 것을 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평범한 사람들은 시급 올리기에 집착하고 부자들은 소유권에 집착을 합니다. 자산이라는 소유권을 얻기 위해 부자들은 돈을 투자하고 평범한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산을 투자합니다. 오늘 하루 하고 있는 작은 행동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느끼면서 회의하죠. 내가 오늘 하는 데모 한 건, SNS 댓글 하나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느끼면서 하고 있는지. 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효용가치를 느끼는 쪽에 시간 투자를 하고 효용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나에게도 시간을 쓰지 않죠. 나와의 약속을 캔슬하고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효용가치를 느끼지 못해서입니다. 위대한 성공은 사람 그리고 세상을 돕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하루 24시간 중 몇 프로를 가치 있게 사용을 하시나요? 오늘도 멋진 길을 선택하고 시간을 가치 있게 쓰시는 사장님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저는 개인적으로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너무 강의가 좋았거든요. 사장님들 지금 저희 50분 지났어요. 강의 들은 지 5분 같죠. 그 정도로 사장님들이 몰입한 것도 있고 김지선 사장님이 이런 강의 내용을 그냥 책을 집약한다고 해서 이런 느낌의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경험과 또 본인의 생각이 많이 녹아든 강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 한 명도 졸지 않아. 뒤에서는 다 보이거든요. 조시는 분들이. 한 분도 졸지 않고
여기로 다 같이 막 블랙홀로 가는 느낌이었어요. 뒤에서 보는데 저 너무 심장 떨려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오늘 너무 멋진 강의를 해주신 김지선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모시고 사진 찍을게요. 모두 일어서서 뒤로 돌아봐 주시고